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오늘은 좀 밖으로 나와봤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아파트 바로 뒤에 이런 멋진 산책로가 있는데, 오늘 산책을 하다가 제가 문득 김문수 후보님께 제가 좀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특별하게 잘못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마음이기보다는 우리 우파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분을 지지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서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결국엔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거가 곧 다가오니까 이렇게 안내 책자들이 오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현금 지원이 아닌 경제 살리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또 그냥 뭐 말로 해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를 87만 9천 개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130개 업체를 유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 GTX, 광교, 그리고 판교 신도시, 그리고 이제 가장 서민에게 와닿는 거는 경기도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통해서 1인당 51만 원을 절약시켜줬다는 거. 이거 가장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단지 들어온 것도 김문수 후보님 덕분이고, LG 디스플레이 파주 단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이 모든 게 김문수 후보님이 다 스타트를 끊고 그분의 어떤 행동력과 추진력, 그리고 영업력, 저는 몰랐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영업을 정말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해내신 분이 김문수 후보님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내가 너무 얕잡아봤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청렴한 분인지 사실 저는 알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노동운동을 굉장히 오래 해서 사실은 누구보다 좌파였던 분이 우파로 전향했다 정도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어떤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본인이 믿었던 그 방법으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거를 뼈아프게 느끼고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파로 전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그 책자에 서민들의 피와 땀 눈물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 블로그에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서민들의 어떤 일자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신 거를 보면서 잡코리아라는 그 구인 사이트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항상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가슴 아팠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실 때 굉장히 고문을 좀 많이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정신력으로 버틴다 해도. 근데 이제 고문을 받는 도중에 이제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부르라고 그렇게 고문을 받았는데, 끝까지 김문수 후보님께서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심성정이라는 그 분이 어디 있는지 결국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보상을 거부한 사람이 김문수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 근데 정말 죄송하게 제가 도지사 하신 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임 전에, 도지사로 김문수 후보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그 지역의 청렴도가 16이었대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순위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그거는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소 그것을 보여주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전 그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청렴한 삶을 살아온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대선 토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맞아요. 똑똑한 것도 맞고 굉장히 숫자적으로 밝고, 그리고 뭐 메리트가 많죠. 그리고 아직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제 미래도 창창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가 물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민감한 부분을 잘 건드려서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현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이번만큼은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인생이 거짓이 없고, 그 거짓이 없는 삶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고자 했던 그 방향으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이 김문수 후보님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확신 있게 제가 갖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단지 그냥 우리 우파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김문수 후보님은 그 후보님이 살아온 인생 그 자체로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과 그리고 성품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고, 너무나 훌륭한 분을 제가 못 알아뵀던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투표는 이제 당일 투표는 6월 3일이고 28일, 29일, 30일이죠. 29일, 32일 사전투표가 있는데, 저는 부방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미뤘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동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사실 제가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부방대 활동도 하고, 그리고 6월 3일 날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사는 가요. 31일 날 이제 제가 부방대 활동을 마치고 천안으로 이사는 가는데 6월 3일 날 저는 다시 당일 투표를 하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저는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이영돈 PD님께서 또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메가박스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내가 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당일 투표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뜨겁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파이팅!